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8월 27일은 어, 그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그다음에 사회 진출했을 때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어, 그 취업을 한 그 그룹이 럭키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의 LG죠. LG는 럭키 골드스타를 이제 줄여서 LG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 건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럭키 그룹이라고 했어요. 럭키 그룹 내에 이제 제가 그 전공이 전자공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회사, 통신회사 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음, 그 럭키 그룹을 창업한 창업자가 계십니다. 바로 구인의 회장이죠. 오늘이 바로 이제 구인의 회장께서 이제 한 출생을 한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대기업 그룹 회장들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LG 부인의 회장님도 사실 어, 대한민국 이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를 일으키느라고 견인차 역할을 한 분 중에 아주 그 한 분이죠. 제가 근무를 했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 부인의 회장께서 이 거대한 LG 그룹을 이제 창업을 어떻게 했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이끌어왔고 또 어떤 지금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르렀는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LG 즉 럭키그룹을 창업하신 구인의 회장님에 대한 일대기라고 할까. 물론 제가 경험한 내용을 좀 포함을 해갖고 어, 그래도 거대한 그 그룹을 일구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초석을 쌓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 그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8월 27일로 구인의 회장이 탄생을 하신 날이고, 그다음에 어, 지금은 LG그룹이 LG와 GS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사세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한 획을 분명히 그런 어, 경제 단체고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구인의 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그, 그분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인의 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구인의 회장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인이죠. 네. 어, 이게 지금은 LG그룹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럭키그룹이라고 그랬죠. 그 공동 창업주가 있습니다. 허씨죠. 험한정이라고. 험한정과 함께 LG그룹의 공동 창업주이자 범 LG가의 창립자다. 네, 생애를 한번 볼까요? 구인의 회장은 1907년 8월 27일 경상남도 함안군 하봉면 승산리 이제 진주시네요. 그래서 아버지 구제서와 진양하 씨 하정식의 딸 학은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을 했다라고 해요. 집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어, 원래 경기도 양주 파주 등지에서 그 세거하는 문인 집안이라고 해요. 세거란 말이 좀 뭔 뜻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세거. 음, 세대를 거쳐서 거주한다는 뜻일까요? 예. 12대조 구삼이는 좌찬성을 지낸 인조의 외할아버지 구삼행의 동생으로 종사품 군수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9대조 구음도 진사시와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이 승정원 좌승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어, 8대조 구문유는 진사시에 급제한 후에 고령 현감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7대조 구반 때부터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경상남도 진주목으로 내려와 세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거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유추를 해서 세대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거주한다라고 그러는데 뜻이 맞네요. 그 집성촌 뭐 비슷한 뭐 그런 거겠죠. 음, 자, 그다음에 구인의 조부 구연호가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대대로 벼슬에 진출하지 않았다. 음, 고종 때 문과에 할아버지가 급제를 했네요. 자, 그다음에 구인의 조부 할아버지는 구연호는 문과급제 후에 홍문관 교리, 사관원 정원을 지냈고 따라서 가풍이 굉장히 강한 유교적인 그런 가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가풍 덕분에 할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집안이 그 출중한 집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집안에서 이제 이 경영의 귀재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기적 가풍에 대해 덧붙이자면은 손자 구본무의 경우 장자 승계 전통이 경영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 구본능의 친자 구광모를 양자로 입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저도 LG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그만둔 다음에 일어났던 사안들입니다. 뭐 잠시 뒤에 뭐 잠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구인회 회장이 이제 어, 선대 회장이죠. 구인회 회장이 이제 화학공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1920년 같은 마을 김해허 씨 허만식의 딸 허울수와 결혼해 육남 사녀의 이 사녀를 슬하에 두었다라고 하네요. 음, 김해허 씨. 제가 김해 김씨인데 김해허 씨하고 김해허 씨, 그다음에 인천 이씨 셋 성은 혼인을 안 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법이 바뀌어갖고 또 이제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이제 근친 결혼이 이제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결혼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동성동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1921년 지수공립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고 1924년에 중앙고등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네요. 3학년 재학 중이던 1926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 동문회에서는 중앙교우에서는 18회 졸업생으로 대우를 한다라고 돼 있죠. 3학년 재학 중이다가 중퇴를 했기 때문에 졸업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졸업생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다니지 않은 그런 동기들을 나오면 그냥 동기로 같이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다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문회가 있다라는 게. 예. 자,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일단 귀향의 지수협동조합의 이사로 취임을 했고 이것이 사업가로서의 첫 출발이었다. 그다음에 1931년 진주에서 동생 구철회와 함께 구인의 상점이라는 포목상을 개업을 했다. 포목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1941년에 구인상해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 1944년에 트럭을 30대를 구입해서 운송을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때는 글쎄요 뭐 일제 말기였는데 하여튼 이 보면은 사업에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다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1945년 해방되던 해 부산에서 조선흥업사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이건 해방 후네요. 미군 군정청에서 허가받은 무역업 1호 업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장인 허만식의 육촌 형제 허만정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 허준구를 대동하고 찾아왔고 그다음에 허만정은 구인에게 사돈의 역량을 익히 알고 찾아온 것이니 그러니까 사업적인 수완을 인정을 받은 거죠. 내 아들 준구를 밑에 두고 사람을 만들어 주소. 나도 사돈 사업에 출자 좀 할 생각이요. 라고 해서 이제 동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때마침 동생 구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화장품 판매 사업을 시작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판매 대리만 했는데 뭐 무역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화장품 생산까지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생산을 시작하면서 당시 부산 서대신동에 있던 자택을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첫 제품이 럭키 크림인데 속칭 동동구름으로 알려진 크림 로션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저때 이뭐 해방이 됐으니까 한국 여성들이 음, 그때 무슨 뭐 동백기름이나 바르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로션 크림이 나오니까 저 인기가 엄청 좋았었죠. 물론 저는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그런 제품이지만 어려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동구루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구리무라고 돼 있는데 크림이니까 구리무가 맞죠. 일본 발음으로. 근데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구루무라고 그랬습니다. 구루무. 그래서 어려서 이 로션 바를 때 구루무 달라고 그래서 그 구루무를 팔려고 그랬어요. 자, 화장품을 만들다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가 높이면서 칫솔, 빗 등을 일상 생활용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깨닫고 좀 더 본격적인 제조업으로 진출을 시도를 했다. 자, 이 플라스틱으로 칫솔과 빗을 만들려면 이 사출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금형, 사출 인젝션 몰드를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가 그거 갖고 찍어내는 거니까. 그걸 갖고 이제 찍어내는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1947년 1월 5일자 라키 화학공업사를 설립을 했다. 그 라키가 즐거운 락자의 기쁠 희자죠. 예. 음, 그다음에 영어로는 럭키를 의미하며 구정회의 아이디어로 상호로 채택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LG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룹 이름이 지금은 LG지만 그때는 럭키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럭키 그룹.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은 그 라키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리고 또 금성이라는 또 하나의 그 전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라키의 희자하고 금성의 성자를 어, 떼갖고 희성산업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음, 자, 아무튼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1952년 부산 범일동 공장에서 빛과 비누값을 만들기 시작을 했네요. 결국은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이제 그 사출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무빛만 쓰던 사람들은 합성 수지빛에 열광을 이제 했다. 아무래도 나무빛은 이렇게 손으로 깎던 거니까 이렇게 그 몰드 금형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것보다는 어, 아무래도 좀 정확하고 거칠었겠죠. 네. 자, 이승만 대통령도 합성 수지빛을 보고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 곳에 크게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해방되고서 뭐 얼마 안 됐던 때니까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게 열악하던 때죠. 1952년이면 이제 6.25가 끝나던 해죠. 자, 그다음에 1955년에 럭키 치약이 출시가 됐네요. 네. 럭키 치약이 저랑 나이가 같네요. 네. 그다음에 1956년에 창경원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장에서 럭키 치약을 10만 개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네. 10만 개 엄청난 숫자인데 음, 저것도 이제 마케팅 방법이죠, 사실은. 뭐 저는 저때 뭐 어린 까난아기였기 때문에 산업 박람회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았죠. 창경원에서 그 박람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결국 출시 3년 만에 당시 시장을 석권한 미국제 콜게이트 치약을 물리치고 국내 시장을 석권을 했다. 제가 어렸을 때 콜게이트 치약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경쟁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콜게이트 치약을 이제 구축을 한 거죠. 물리치고서 국내에다가 럭키 치약을 갖다 쫙 이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군에 있을 때도 다 저 럭키 비누, 그다음에 럭키 치약 이런 거를 그 썼죠. 뭐 물론 군납을 이제 해서 들어온 거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그 일상생활에 큰 그 이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제 럭키 화학에서 나온 제품이죠. 1964년 국내 최초 합성 세제인 하이타이를 출시를 했네요. 이게 이제 하이타이를 갖고 이제 빨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긴 허씨 일가의 공도 컸는데 허만정이 사남이자 허준구의 동생인 허신구가 태국 출장 도중에 주민들이 흰색 가루를 빨래에 뿌려 물에 불렸더니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상품화를 회사에 제안했으나 반대가 심했었다고 하네요. 원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반대가 있을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 그 하얀 가루라는 게 이제 표백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빨래가 하얘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허신호는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그 위인회의 승낙을 받아냈고 이게 또 대박을 이제 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세탁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67년 주방용 액체 세제와 두발용 샴푸를 출시를 했네요. 이게 뭐 동양 나이론 이런 데서도 이제 샴푸가 그거 나왔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화학공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다 이제 저런 제품을 이제 내놓던 그런 시절이죠. 자, 그다음에 구인회 회장과 전자공업. 전자공업은 바로 금성 골드스타입니다. 골드스타가 금성이죠. 예. 자, 1950년대 해외 원조 등으로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1950년대 후반에는 전기통신이 대부분 복구가 되었다. 이제 어, 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전기도 특선과 일반선이 있어갖고 일반선은 해 뜨면서 해지면은 해지면서 해 뜰 때까지 들어오는 거고 특선은 24시간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전기가. 참 저 당시 그 특선 들어오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또 대낮에도 그 백일 전등을 다 밝혀놓고 있으니까 참 진짜. 그래도 전기세를 또 아낀다고 이제 그 촉수라고 그래요. 와트수가 낮은 거를 쓰다 보니까 그냥 흐려요.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나고 뭐 이게 30촉짜리 보통 썼는데 30와트짜리 좀 그렇게 화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0촉짜리 써야지 화내죠. 그냥 전등 켜고 있다 보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냥 열 소모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 시기에 구인에는 민간 방송의 출연과 라디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이게 탁탁탁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게 이게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갖고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 라디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었지만은 전부 외제밖에 없었으므로 1959년 한국 최초의 전자공업 회사인 금성사가 설립이 됐네요. 이 금성사가 지금의 LG전자가 되겠습니다. 그해 11월 국산 라디오 1호 A501 부품 국산화율 60%로 출시를 했습니다. 60%면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1960년대 군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존 대기업들에게 비료, 정유, 제철, 화섬, 이 화섬은 화학섬유죠. 지금의 SK가 그 화학섬유, 화섬 공장을 했던 겁니다. 시멘트 등의 기간 산업이 진출을 타진을 했는데 이에 이제 구인회 회장은 화섬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어 정말 이 화학 섬유 분야는 없었던 것 같아요, LG그룹에. 예. 지금은 뭐 또 혹시 또 그 분야 진출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는 LG에게 전선 공장 건설을 허가를 했죠. 예. 저게 금성전선입니다. 안양 군포 사거리 그 명학역에서 이 군포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금성전선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럭키 화학 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성통신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금성통신 그 회사를 그 이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전선에 견학도 갔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때문에 또 거기도 가 보고 그런 일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963년 사돈 이병철에게서 방송사업 참여에 대한 제안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방송사업에 참여하면 자사의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양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영에 대해서 삼성과 LG 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서 이병철과의 토론 끝에 방송사업에서 철수를 했네요. 그렇죠. LG는 럭키그룹은 방송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삼성은 했죠. 그게 TBC입니다. 지금은 인제 지금 KBS2가 그 옛날 TBC가 전신이에요. 음 동양방송이었죠, 동양방송. 자, 이때 방송에서 손 떼는 대신 삼성 측으로부터 삼성은 전자산업에 진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깨고 삼성도 전자사업에 진출을 하죠. 네.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 씨가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삼성이 이 전자사업을 뛰어든 다음에 저는 그 LG에 그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저런 그 어떤 그 트러블이 있은 이후였죠. 근데 뭐 저런 얘기를 전설같이 듣기는 했었습니다. 자, 삼성이 전자산업에 진출할 당시 금성 측이 격렬한 반발을 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다. 이제 그런 상호 간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 반발을 했었던 거다. 그래서 큰 대기업 간에도 서로 그 불편했던 그런 그 과거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금성과 삼성은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애썼다고 하네요. 음 삼성은 중앙일보를 있었죠. 근데 금성이 어떤 신문을 갖고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아니면 우호적인 신문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자, 하여튼 간에 합성 세제 유행은 세탁기 보급과 함께 한국 의생활에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세탁기 뭐 나오고 인제 이러면서 삼성도 세탁기를 내놓고 그다음에 또 뛰어든 게 이제 대우죠, 대우. 그래서 전자업계의 이게 3 파전이 그때 인제 벌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세 회사가 인제 부침을 인제 겪게 되죠. 예. 자, 같은 해 국제 신보까지 인수를 하죠. 신보라는 것은 이건 신용보증이니까 나중에 그 신용카드 그 회 거기까지 진출을 한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LG가. 예. 무슨 카드였는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인제 LG에서 이게 호남 정융을 또 갖고 있었어요. 네, 그게 나중에 LG 칼텍스로 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이 또 인제 정유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1965년에는 정유 사업 진출해서 정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반응이 없었다. 참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죠, 사실은.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 그 정부에서 이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1966년 제2 정유공장 사업 희망자를 모집했고 LG, 롯데, 한화 등 6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술력이 좋았던 LG에 낙점을 받았 그래서 호남 정유를 어 소유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게 LG 칼텍스로 나중에 사명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2 부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이야기들이 있죠.
뭐 물론 뭐 구인회 회장의 일대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음, 그 고인에 대한 뭐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될 뿐이 아니죠. 사실은 뭐 지금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구인회 회장,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진짜 최전선에서 뛰었던 분들이에요, 진짜. 저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1968 년에 회갑 기념으로 연합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죠. 예. 저 연합문화재단이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문화대학 전문대학인가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970 년대를 불과 하루 앞둔 1969년 12월 31일 밤 12시 15 분에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네요. 예. 참 정말 음 훌륭하신 분이 인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니까 뭐 대한민국으로서는 손실이죠, 사실은. 장례식은 자택에서 간소히 치러져서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하갈리 선영에 시신이 안장이 됐고 나중에 부산으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또 참 뭐 불행이죠. 50년 뒤에 장손인 구본무 회장도 뇌종양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가 바로 구자경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 다음에 구자경 회장, 그다음에 구본무 회장, 지금 구광모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이 허씨 가문하고 동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구씨 가문은 LG라고 하지만은 허씨 가문은 GS라는 명칭을 갖고 독립을 했죠. 예. 구인회가 사업을 시작할 때 험한식 일가가 동업하는 형식으로 허씨 집안이 LG 창업 및 경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GS 가문도 LG처럼 유교적 기풍이 대단하여 단적으로 삼성, 롯데의 경우에는 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하지만 지금 보면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 신라호텔 음 그 뭐야 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네. 이름이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LG가나 GS가의 딸들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재벌가로 출가해서 전업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그러고 보면 그래요. 구씨로서 경영 일선에 나선 여자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허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인제 LG와 GS가 분리가 되죠. 예, 2005 년에 허씨 집안은 LG그룹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떼어내서 GS그룹으로 분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LG가 이전에는 뭐 대한민국의 4대 그룹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분리가 되다가 보니까 그 규모가 인제 축소가 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LG그룹이 저 친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LG가 잘 되기를 지금도 기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LG가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음 프로야구에서도 LG 트윈스가 이기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그룹 출신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 자, 경영 이념이죠. 이건 저는 제가 LG 다닐 때도 많이 인제 듣고 실천했던 이념입니다. LG 웨이는 경영 이념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예. 참 value creation for the customers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얼마나 참 멋있어요. 예. 그다음에 인간 존중의 경영. 인화라고 하죠. 예. 사람 인자에다가 화합할 때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LG그룹에서 운영하는 이제 교육 시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인화원이죠. 저쪽 곤지암 쪽 어디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LG 행동 방식인 정도 경영을 이제 실천한다. 그다음에 LG 비전인 1등 LG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정말 저는 80 년대 90 년대 중반까지 LG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저 경영 이념에 정말 100% 동감을 하면서 '저런 경영에 나도 일조하고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그룹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LG웨이, LG속, LG 요게 있더라고요. 예. 바로 요 홈페이지입니다. 요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여기저기 좀 서핑을 하시면 구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범LG가 인제 뭐 저 자신도 인제 이렇게 쭉 자녀들이 있어 갖고서 저 나름대로 가문을 인제 이렇게 형성하지만은 LG가 범LG가 뭐 그야말로 이 LG 소위
이제 구씨 집안들의 모든 그 분들이 이게 망라돼 있는 그런 데이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LG 출신이라고 말했듯이 저와 LG의 관계를 보면은 1980년 6월 30일 날 군에서 제대를 하고 8월 1일부로 금성통신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금성통신은 이제 안양 군포사거리 있는데 거기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이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포사거리 그 호계동 600번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번지 수를 그 집어는 어떻게 되는지 도로명은 어떤지 모르는데 집어는 그렇습니다. 호계동 600번지. 그래서 그 공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통합연구소가 거기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장은 없습니다. 그 연구소에 이제 입사를 해갖고 제가 EPABX 그러니까 사설 전자기환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의료기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하면서 뭐 의료 병원 장비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다 이제 저독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 내려가서 제가 의료기 생산을 이제 총괄을 했었죠. 예, 일종의 이제 그게 이제 제가 1986년에 이제 공장에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금성통신이 이제 예, 이 의료기 파트를 이렇게 통신 회사다 보니까 의료기 파트를 이제 금성 의료기로 이렇게 넘겼죠. 금성 의료기로 제가 간 게 1990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세계적인 굴제 의료기 회사, 굴제 의료기뿐만 아니라 뭐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죠. 지멘스, 독일 지멘스, 지멘스 메디컬 파트랑 어,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 설립하는 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몸을 다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 LG는 이제 마음의 고향이고 친정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LG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그룹 회장님이 구자경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구자경 회장님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구인회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셨고, 구자경 회장이 이제 그룹을 어, 끌고 이끌고 계시다가 제가 그만둘 무렵쯤 구본무 회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어요. 프로야구에서. 그래갖고 전 직원들한테 이 근무를 한양인가 하여튼 이게 전부 그 이제 그 우승 축하 선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저기를 봤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만두는 바람에. 네, 정말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뭐 사실 80년대 기술 환경이 그냥 척박했어요. 뭐, 뭐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갖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고 뭐 자부합니다. 열심히 곰돌이 같이 뛰어왔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자부합니다. LG, 삼성, 현대, 대우 등등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역군이었죠. 예. 창업주로 LG의 구인회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현대 정주영 회장, 대우 김우중 회장. 그때 4대 그룹 하면 저렇게 네 그룹을 그 이제 지칭을 했는데 정말 어, 온몸을 불사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에 봉사를 하고 떠난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예.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정말, 창업자들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예? 그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경영 마인드, 그 다음에 창업 이념을 철저히, 예, 정말 마음에 새기고서, 그룹들을 크게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여튼 저분들의 그 살신성인의 노력이 없었다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분들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더 중요했던 건 정치권에서 그만큼 혼연일체가 돼서 뛰었었다라는 거. 비록 지금 유신 독재니 뭐니 이상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래도 저 시대를 이끌어오면서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낸 그 뒷배경에는 이 산업화 여건들과 출중한 통찰력이 있었던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음, 제가 기업에
취업을 하고 해외를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야기들이 다 틀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커밍아웃이나 다름없는 건데 하여튼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고 지금의 이 풍요로움도 없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는 모두 돌아가셨죠.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또 8월 15일 건국일을 우리가 음, 그 2주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념식을 치르기로 했지만은 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음, 이분들을 욕하고 또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욕하다가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다 죽는 거고 저는 어, 가슴 뿌듯하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속, 온 국민들이 품속에서 영면하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상 김영래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가 몸담고 있었던 LG의 구인회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약간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시울도 뜨거워지네요. 정말 훌륭하셨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